퇴근길에 삼성전자 한 주 사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한국 주식 하시는 분이면 거의 다 한 번씩은 사보셨을 거예요. 작년만 해도 5만원대, 6만원대 왔다 갔다 했던 그 종목, 지금은 한 주에 22만원 안팎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음 달 22일부터 같은 매수창에서 버튼 하나만 다르게 누르면 그 한 주가 두 주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르면 두 배로 오르고 떨어지면 두 배로 떨어지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막혀있던 거예요. 저는 이 뉴스 보고 드디어랑 이게 진짜 풀려? 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상품 사려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대요. 왜 1,000만 원인지 그 숫자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파면 팔수록 이게 드디어 한국에서도 됩니다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6조라는 숫자가 자꾸 걸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레버리지 ETF에 묻어둔 돈만 6조가 넘어요. 자기 나라 회사 주식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2배, 3배로 따라가는 상품 사겠다고 그 돈이 다 해외에 가 있어요. 이게 5월 22일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풀리는 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자, 일단 5월 22일에 정확히 뭐가 바뀌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걸 알아야 다음 얘기가 무서워지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ETF 만들 때 규칙 하나가 있었어요. 한 종목에 30% 넘게 못 담는다. 분산 투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100% 담은 ETF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다른 종목들을 70% 이상 섞어야 했어요. 이게 10년 넘게 한국 자산운용업계의 기본 규칙이었어요. 근데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한 줄 바뀌었어요. 이 30% 한도가 100%로 풀렸어요. 그리고 4월 28일에 공포되고 시행됐어요. 한 종목으로만 100%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레버리지도 자산 총액의 200%까지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2배로 추적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5월 22일에 시장에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상품 유형은 두 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그리고 거기에 2배 인버스, 우리가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묶음. 그리고 또 하나는 커버드 콜이에요. 종목 두 개의 이 변형들이 다 붙으니까 실제로 매수창에 새로 보일 종목 이름은 한 손으로는 못 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 이 상품들 아무 종목으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자산 조건이 4가지나 붙어 있어요. 시가총액 얼마 이상, 거래량 얼마 이상, 적격 투자 등급, 그리고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이어야 한다. 이 4조건 다 만족하는 종목이 한국에 지금 몇 개일까요? 2개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끝. 코스피 시가총액 1등, 2등. 두 회사 합치면 코스피 전체의 4분의 1이 넘을 때도 있어요. 다른 회사는 단 한 곳도 이 조건에 못 들어와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안 되고, 현대차도 안 되고, 네이버도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22일에 한국 시장에 새로 등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상 삼성전자 2배, SK 하이닉스 2배, 이 두 가족뿐인 거예요. 여기서 끄덕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되는구나. 근데 끄덕이는 동시에 두 가지가 좀 걸리지 않으세요? 첫째, 왜 하필 지금이지? 10년 넘게 막아놨는데. 둘째, 왜 하필 이 두 종목만 들어맞게 조건을 짰지? 우연일까?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경제 뉴스에 한 번씩 나온 얘기예요.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이 6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왜 한국 정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이걸 보려면 잠깐 비행기를 타야 돼요. 홍콩으로요. 그리고 미국으로요. 홍콩 거래소에 CSOP 삼성전자 1일 2배 레버리지, CSOP SK 하이닉스 1일 2배 레버리지, 이런 이름의 상품들이 있어요. 작년에 출시됐는데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이 두 상품에만 약 2,300원을 넣어놨어요. 출시 1년도 안 돼서요. 근데 진짜 큰 돈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는 쏙3라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 TSLL이라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 TQQQ라는 나스닥 3배 상품이 있어요. 이런 해외 레버리지 ETF에 한국 사람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다 합치면 6조 원이 훌쩍 넘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형 레버리지 ETF, 전체 순자산의 약 14%를 한국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예요. 한국에서 막혀있던 레버리지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 6조가 어떤 돈이냐? 한국에서 2배, 3배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못 사니까 미국 증권사 앱 깔고 환전하고 22% 양도소득세 다르게 내고 한국어 안 되는 공시 읽어가면서 사놓은 돈이에요. 홍콩 CSOP의 삼성 하이닉스 2배 상품에 들어간 이번 300 그 6조의 한 갈래일 뿐이에요. 그것도 출시 1년도 안 돼서 그만큼 모인 거니까 추세는 분명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좀 멍했어요. 한국 사람이 자기 시장 두고 환전하고 세금 더 내가면서 해외에 6조를 두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자기 나라 회사 주식을 2배로 따라가겠다고 홍콩까지 가서 사놓은 돈이에요. 매년 수수료, 환전비용, 양도소득세까지 다 내가면서요. 여기까지가 6조의 정체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이 떠오르죠. 한국 정부는 왜 이걸 10년 넘게 막아놨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풀어줬을까? 10년 막은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ETF는 분산 투자가 본질이거든요. 한 종목에 100% 박는 상품은 ETF의 기본 철학에 어긋나요.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위험해요. 한 종목 잘못 짚으면 2배로 빠지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놓는 게 안전했어요. 근데 이 논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6조라는 숫자 때문이에요. 한국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6조 중 상당 부분은 뺏긴 돈이에요. 한국 자산운용사가 만들었어야 할 상품 수수료가 미국 홍콩 운용사한테 가고, 한국 증권사가 받았어야 할 거래 수수료도 외국 증권사한테 가요. 양도소득세도 해외 주식 양도세로 빠져나가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자산운용업계 입장에서도 매년 새는 구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6조에 들어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더 위험한 환경에 있어요. 환율 리스크가 있고, 한국어 안 되는 정보 봐가면서 거래해야 하고, 세금도 더 비싸고, 막아놓으니까 더 위험해진 역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결국 결정한 거예요. 못 막을 거면 차라리 한국으로 데려오자. 한국 시장 안에서 거래하면 적어도 환율 리스크는 없고, 한국어로 정보 보고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4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의 진짜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풀어준 거구나. 근데 끄덕이는 동시에 또 2가지가 안 풀려요. 첫째, 그러면 왜 1,000만 원이라는 진입장벽을 굳이 세웠을까? 6조를 데려오고 싶으면 진입장벽 없애야 빨리 들어올 텐데. 둘째, 그리고 사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해외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얘기 들으시고 좀 멍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이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1,000만 원인지, 그 안에 한국 금융당국이 차마 입 밖으로 못 꺼낸 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1,000만 원. 이 상품 사려면 계좌에 현금이든 주식이든 합쳐서 1,000만 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4월 28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간짜리 심화교육을 추가로 들어야 해요. 기존에 일반 레버리지 ETF용으로 들었던 교육이 있어도 이건 따로 또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기존 코스피 200 2배 ETF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같은 2배인데 왜 더 위험할까? 답은 한 단어에 있어요. 변동성, 끌림.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욕조로 비유해 볼게요. 욕조에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누가 욕조 옆에서 흔들어요. 물이 출렁출렁해요. 근데 그 출렁임 때문에 가장자리 물이 조금씩 넘쳐요. 흔들 때마다 물이 조금씩 빠져요. 흔드는 사람은 물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들 뿐이에요. 근데 물은 줄어요. 레버리지 상품이 딱 이래요. 삼성전자가 오늘 5% 오르고 내일 5%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틀 합쳐서 보면 거의 제자리예요. 정확히는 0.25% 정도 손해, 별거 아니죠. 근데 2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 올라요? 내일 10% 떨어져요? 합쳐서 0.25%? 아니에요. 2배 레버리지는 매일 2배로 따라가요. 매일 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10% 오르면 원금이 110이 돼요. 둘째 날 거기서 10% 떨어지면 110에 90%, 99가 돼요. 이틀 만에 1%가 빠진 거예요. 원래 종목은 0.2, 5% 빠졌는데 2배 상품은 1%가 빠졌어요. 4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계속 쌓여요. 한 달, 2달 횡보장이 이어지면 종목은 제자리인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야금야금 녹아요. 욕조에서 물이 빠지듯이. 이게 변동성 끌림이에요. 영어로 volatility decay. 직역하면 변동성 부패예요. 부패. 썩는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둬도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시청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행동 하나 떠올려 볼게요. 주식 사놓고 좀 떨어지면 존버라는 말 하시잖아요. 안 팔고 버티는 거. 일반 주식은 존버해도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회복돼요.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존버에 익숙해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존버는 자살이에요. 횡보하면서 야금야금 녹아요. 회사가 안 망해도 녹아요. 삼성전자가 1년 후에 똑같은 가격이어도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의 70%, 60%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종목은 그대로인데 상품은 녹은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진입장벽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들어오시는 분 1,000만 원 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1시간짜리 추가 교육은 이 변동성 끌림을 진짜로 이해했냐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해외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평균이 적은 돈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환전 번거롭고 세금 비싸고 정보 부족하니까.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다 편해져요. 매수창에서 버튼 하나만 다르게 누르면 돼요. 환전 안 해도 돼요. 한국어 공시 읽으면 돼요. 양도세 더 싸요.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더 많이 살 거예요.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녹아요. 처음 욕조 비유 기억나시죠? 한국에 들어오면 욕조가 더 커져요.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넘쳐요. 6조 데려와서 그 욕조에 다 부어놓으면 1년 뒤에 5조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솔직히 이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리 있어요. 첫 번째 반론. 단기 방향성 베팅용으로 쓰면 변동성 끌림 거의 안 생긴다. 며칠만 들고 있다 빠지면 되는데 왜 호들갑이냐? 맞는 말이에요. 단타용으로 쓰면 변동성 끌림은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 개인 투자자 다수가 단타용으로 시작했다가 손절 못하고 장기 보유로 흘러간다는 데 있어요. 상품 설계는 단기용인데 사람 행동이 장기예요. 거기서 사고가 나요. 또 하나,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게 안전하다. 환율 리스크 없고 정보도 한국어고 양도세도 더 싸다. 이것도 맞아요. 같은 위험한 상품이라면 한국에 있는 게 낫죠. 근데 핵심은 같은 위험이 아니라 더 많이 사게 된다는 데 있어요. 안전해 보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6조가 6조로 끝나면 이 반론이 맞아요. 8조, 10조로 늘면 이 반론이 깨져요. 마지막에 1,000만 원 얘기로 돌아갈게요. 1,000만 원이 왜 1,000만 원이냐? 너무 낮으면 모두가 들어와서 사고 날 거고 너무 높으면 6조가 안 돌아올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숫자가 1,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자산 있으신 분이면 1,000만 원 정도는 잃어도 인생 안 무너질 거다 라고 금융당국이 계산한 선이에요. 잔인한데 합리적인 선이에요. 이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갈 건데요. 다시 들으시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도입에서 제가 버튼 하나만 다르게 누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버튼이 정확히 어떤 버튼인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5월 22일 삼성전자 매수창. 한 주에 2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옆에 세 버튼이 생겨요.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누르면 한 주에 만원. 15,000원짜리 ETF 한 주. 같은 15,000원 들고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져요. 삼성전자 일반 주식은 한 주가 22만 원이라 못 사지만 2배 레버리지 ETF는 한 주에만 15,000원이니까 살 수 있어요. 가격대가 다른 거예요. 처음 도입해서 들으셨을 때 이 두 버튼이 그냥 비슷한 옵션 두 개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둘 중 더 공격적인 거 고르면 되는 단순한 선택지처럼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 두 버튼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왼쪽 버튼은 회사 주주가 되는 거예요. 회사 망하지만 않으면 시간이 내 편이에요. 오른쪽 버튼은 오늘 하루 방향에 베팅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적이에요. 가만히 두면 녹아요. 같은 매수창, 같은 종목 이름인데 시간이 내 편인지 적인지가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 옆에 1,000만 원이라는 진입장벽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탁금이 좀 있구나 정도로 들리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경고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들어오면 욕조에서 물이 빠집니다라고 적힌 6조라는 숫자도 다시 보이죠. 처음에는 그냥 뺏긴 돈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한국으로 데려오면 좋은 일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욕조에 부어질 6조로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에 제가 드디어랑 이게 진짜 풀려가 동시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중 감정의 정체가 보이실 거예요. 드디어는 6조가 돌아온다는 안도감이고 이게 진짜 풀려?는 그 6조가 한국에서 더 빨리 녹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에요. 두 감정이 정확히 같은 일에서 동시에 나온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5월 22일 이후에 그 두 종목 등락폭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더 격하게 움직일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면 거기 들어가는 돈만큼 모 종목에도 거래량이 늘어요. 운용사가 2배로 따라가려면 실제 주식이나 선물을 2배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일반 주주들도 20일 이후에는 평소보다 더 출렁이는 차트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2일 첫날 한번 사보고 싶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충동이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오면 한 번은 만져보고 싶거든요. 만져보시는 거,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단 2가지만 약속하셨으면 해요. 하나, 절대 1,000만 원 다 안 넣으시는 거. 이건 진입장벽이지 권장 금액이 아니에요. 잃어도 한 달 안에 잊을 수 있는 금액으로만요. 둘, 절대 존버 안 하시는 거. 한국 개미의 영혼이 존버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상품에서 존버는 욕조에서 물 빠지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손절선 미리 정해놓고 거기 닿으면 무조건 빠지셔야 해요. 그리고 아예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단 22일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트가 좀 이상하게 출렁여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종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옆에 새로 생긴 욕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창 켜셨을 때 그 옆에 새로 생긴 2배 버튼이 어떻게 보이세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그 버튼 얘기 꺼냈을 때는 그냥 한국에서도 되네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은요, 같은 버튼인데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버튼 안에 10년치 분산 투자 원칙의 균열이 있고 6조 원의 회유가 있고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메커니즘이 있고 1,000만 원이라는 잔인한 계산이 들어있어요. 같은 버튼이에요. 5월 22일 전이나 후나 화면에 똑같이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료들 다 읽고 나서 그 버튼이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풀린 게 끝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이번에 같이 풀어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도 묘하게 연결되는 얘긴데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